화려한 날들 7회 및 8회 리뷰를 통해 화려한 날들 9회 작가 및 감독이도 종합분석. 화면 톡톡 누르면 행운이 찾아옵니다. 지역의 재기 vs 현실의 벽. 지역이는 결혼식이 깨지고 여관방에 숨어 지내다가 막노동까지 전전했죠. 하지만 결국 마음을 다잡고 카페 창고를 빌려 새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맘대로 집. 홈페이지도 만들고 중고 집기도 들여놓고 로고가 박힌 작업복까지 준비했어요. 문제는 아직 브랜드 신뢰가 없다는 겁니다. 첫 의뢰도 작은 리모델링이라 당장 큰돈이 되긴 어렵습니다. 게다가 성재가 친구라는 이름으로 끼어들 수도 있고 은호 쪽 가족 문제까지 얽히면 지역의 회사를 시험대에 올릴 수도 있죠. 작가는 남이 정한 조건에 끌려간 결혼과 달리 이번엔 내가 직접 선택하는 공간을 통해 다시 서려는 지역의 의지를 보여주려는 겁니다. 감독은 작업복에 찍힌 로고를 클로즈업하면서 몰락과 희망이 공존하는 아이러니를 담아냈습니다. 은호 성재 지역 삼각관계. 은호는 소개팅 자리에 나가서 단호하게 말했죠. 저 지금은 연애할 준비가 안 됐어요. 그 말은 결국 지역을 아직 마음에서 지우지 못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성재는 그 모습을 보고 속이 복잡합니다. 친구였던 지역과 마음이 가는 은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게 된 겁니다. 지역은 은호에게 결국 출세와 돈이 목적 아니었냐는 냉정한 말까지 들으며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작가는 사랑만이 아니라 가족과 책임이 끼어드는 삼각관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감독은 카페 구석, 먹자골목 같은 일상 공간 속에서 얼어붙은 눈빛과 정적을 잡아내며 긴장을 보여줍니다. 고성이의 두 얼굴과 모녀 반전 가능성. 고성이는 재단 직원에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향수는 내가 아니라 내 코를 위해 쓰라고 준 거야. 재단 안에서는 이렇게 권위적인데 집에선 남편과 딸에게 다정한 아내이자 엄마로 보입니다. 그런데 은호와 함께 먹자골목에서 핫도그를 먹던 장면이 있었죠. 은호 입가에 묻은 소스를 직접 닦아주며 묘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눈빛에는 연민과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혹시 은호가 고성이의 버려진 딸 아닐까? 라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작가는 조건과 혈연 두 가지 축을 동시에 흔들며 이야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감독은 배우의 눈빛과 손길을 길게 잡아 관객에게 은연중 의문을 던지죠. 영라의 스토킹 트라우마. 재벌가 딸 영라는 VIP 병실에 머물면서도 발자국 소리만 나도 몸을 떨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누구보다 불안한 상태였던 거죠. 지환이 보디가드로 곁을 지켜주지만 영라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이 남자를 믿어도 될까 하는 불신이 계속 남아있습니다. 작가는 겉으로 강해 보이지만 속은 가장 약한 인물을 보여주려는 겁니다. 감독은 발자국 소리, 어두운 병실 복도 같은 연출로 영라의 공포를 관객이 그대로 느끼게 합니다. 지환의 패기와 개입, 성재의 부탁으로 영라 곁을 지키게 된 지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내 기사 아니야. 성재 형 부탁이라 온 거야. 직설적이고 패기 넘치는 모습이지만 아직 불안정한 청춘이기도 하죠. 영라는 그를 경계하면서도 조금씩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지환은 기성세대와 청춘세대 사이에서 다리를 놓는 경계인 같은 인물입니다. 작가는 새로운 세대의 목소리를 보여주려 합니다. 감독은 빠른 대사와 날 것 같은 움직임을 통해 젊은 캐릭터의 생동감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지역 여동생의 조건 결혼. 지역의 여동생은 결혼 전문기관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재에게도 이렇게 말했죠. 사랑만으로는 못 살아요. 안정이 더 중요해요. 오빠의 실패를 보고 배운 그녀는 사랑보다 조건을 중시하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맘대로 집이 만들어낼 첫 모델하우스를 보고 혹시나
집이 안정의 보장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작가는 같은 집안에서도 세대별로 결혼관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보여주려 합니다. 감독은 여동생의 얼굴을 길게 잡아 오빠의 몰락이 그녀에게 남긴 그림자를 드러냅니다. 은호 남동생의 몰락과 가족의 짐. 은호의 남동생은 건달들에게 쫓기다 카페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누나 나 좀 살려줘. 그 한마디에 은호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은호가 사랑을 쉽게 선택할 수 없는 현실적 이유가 됩니다. 사랑보다 가족 생존이 먼저라는 압박이 그녀를 짓누르는 겁니다. 작가는 서민 가정의 무게를 통해 멜로 갈등을 더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감독은 좁은 카페 공간, 다급한 숨소리 같은 디테일로 현실의 압박을 관객이 직접 느끼게 합니다. 지역 가족의 문제, 체면 생존 세대 차이의 충돌. 지역 내 가족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문제투성이입니다. 아버지는 결혼식 파탄 이후 체면을 구겼다는 생각에 분노했죠. 사내 자식이 돈 보고 결혼을 했다니 하며 호통쳤지만 결국 뒤늦게 정기기능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체면을 다시 세우려 합니다. 어머니는 혼수비 반환 문제와 생활비 부담을 홀로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너진 아들을 감싸 안고 어떻게든 가족을 지켜내려 했습니다. 여동생은 오빠의 몰락을 보고 배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조건과 안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죠. 결혼 전문기관까지 찾아가 상담을 받으며 사랑만으로는 못 산다는 입장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지역은 창고를 사무실로 꾸려 맘대로 집을 세웠지만 가족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아버지는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떡할 거냐는 불신을, 여동생은 안정적인 수입부터 보장하라는 현실적 압박을 주고 있죠. 작가는 이 가족을 통해 한 집안 안에서도 체면 아버지, 생존 어머니, 자율지역, 안정 여동생이 서로 다른 언어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겁니다. 감독은 집안을 저조도의 차가운 톤으로 찍으면서 밥상 위의 침묵이나 문틈 사이의 그림자로 가족 간의 긴장감을 표현합니다. 앞으로 이 가족은 지역의 맘대로 집이 첫 성과를 내느냐 마느냐에 따라 크게 갈라질 겁니다. 첫 고객이 만족하면 아버지도 서서히 인정하고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작은 사고라도 터지면 아버지는 더 강경하게 나올 것이고 여동생은 조건 결혼을 서두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지역 내 가족의 문제는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라 세대와 가치관, 그리고 현실 경제가 부딪히는 작은 사회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맘대로 집은 지역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몰락의 무대가 될까요? 은호와 성재 그리고 고성희까지 이 얽히고 설킨 관계의 끝은 어디일까요? 벌써부터 구애가 기다려집니다. 여러분은 은호가 누구의 손을 잡을 것 같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